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심혈관 질환 식이요법,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또 초가공식품 영양,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워낙 정보가 많아서요. 지방 섭취, 가공식품 좀 복잡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딱 핵심만 뽑아서 당신의 건강한 식단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심혈관 질환 식이요법 자료의 기본 권고사항,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줄이고 복합탄수화물, 섬유질 늘려라 이거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죠. 특히 콜레스테롤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관리. 네, 포화지방, 그러니까 버터나 동물성 기름 같은 거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걸 높이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 포화지방을 그럼 뭘로 바꿀 거냐 이거죠. 아,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걸 그냥 탄수화물로 대체하면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줄고 중성지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단일 불포화지방, MUFA라고 하죠. 이걸로 대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이요? 네, 올리브오일 같은 거에 많죠. 이걸로 바꾸면 중성지방은 줄이고 HDL 감소는 좀 막거나 줄일 수 있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물론 총 칼로리가 늘면 체중이 늘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 항상 그렇죠. 네, 항상 칼로리는 문제죠. 마침 다음 자료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EVO던데요? 이게 그럼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EVO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한 55%에서 83%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LDL 낮추고 HDL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항염증 효과예요. 항염증이요? 네, EVO에 들어있는 페놀이나 폴리페놀 성분 덕분인데요. 연구를 보니까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그 정도 적은 양으로도 몸 안에 염증 신호들 있잖아요. IL-6, TNF-알파, CRP 같은 거요. 아, 병원에서 검사하는 수치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만성질환 위험 지표들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꽤 인상적이죠. 식후 혈당 개선 효과도 보고되었고요. 와, 하루 한 스푼이에요. 대단한데요? 그럼 좋은 EVO는 어떻게 고르죠? 아, 자료에 보면 라벨을 잘 보라고 하는데요. 기계적 압착이나 냉압착 같은 문구, 그리고 구체적인 원산지, 농장 이름 같은 거요. 그런 게 표기된 걸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는 어떤가요? 생선 기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오메가3 지방산 EPA랑 DHA, 이건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죠. 아, 중성지방에 특히 좋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치,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먹는 게 심근경색 위험 감소랑 관련 있다고 하고요. 네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그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옥수수 기름 같은 거요. 이것도 필수 지방산이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메가3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아, 균형이 핵심이군요. 지방의 종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축, 바로 가공정도 문제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자료가 이 초가공 식품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가공식품, UPF라고 하죠. 노바 분류 4단계에 해당하는데요. 노바 분류요? 네, 식품 가공 정도에 따라 나누는 시스템인데 4단계가 가장 많이 가공된 겁니다. 탄산음료,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 과자류 이런 것들이죠. 아하. 여러 첨가물, 향료, 색소, 유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원래 식재료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산업적 제조물이에요. 편리하고 맛있죠. 그건 인정해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죠. 저도 자주. 네. 하지만 건강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영향이 광범위하던데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요.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이형 당뇨, 대사증후군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특정 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같은 암 발생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고요. 고혈압, 이상재질 혈증, 그러니까 중성지방 높고 HDL 낮은 거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위험 증가, 심지어는 전체 사망률 증가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거의 모든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몸에 안 좋은 걸까요? 이게 그냥 칼로리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물론 칼로리도 문제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우선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죠. 당, 나트륨, 포화지방은 너무 많고 꼭 필요한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고요. 네. 또 원래 식품에 있던 좋은 생리 활성화학물들이 가공 과정에서 다 파괴되거나 줄어들죠. 대신 맛이나 질감, 보존성을 위한 여러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첨가물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식품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변형돼서 우리가 너무 빨리 먹고 몸의 흡수도 너무 빨리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나 과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단순히 영양성분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제공했더니 비슷한 칼로리의 최소가공식품 식단을 먹은 그룹보다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더 섭취하고 체중이 늘더라는 결과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00칼로리나요? 와, 정말 무섭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의 종류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가공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네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방, EVO 같은 걸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초가공식품 섭취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식단 파트너의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몸에 안 좋은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 섭취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통곡물, 채소, 과일 같은 원래 형태에 가까운 식품이나 최소 가공식품으로 채우면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편리함과 맛 때문에 우리 식탁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초가공식품들. 혹시 이번 주에 딱 한두 가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걸 조금 덜 가공된 식품으로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작은 실천이 가능하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